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코로나 초기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JD 부자연구소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www.jodan777.com으로 들어가셔서 인터넷 주식 강의가 10월 4일 일요일까지 접수 중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뉴욕 마감 나스닥 1.7% 반등, 아마존 주도 기술주 랠리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나스닥이 1.71% 상승했고 S&P 500은 1.05% 상승, 다우도 이제 0.52%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9.06% 하락입니다. 아마존이 5.71% 올라 7월 20일 이후 1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래서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다. 번스타인은 최근 아마존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진입하기 매력적인 시점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아마존이 어제 이제 5.7% 급등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마존이 이제 급등과 급락을 자주 하는 종목입니다. 대형주답지 않게. 물론 테슬라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렇단 얘기예요. 왜 올랐나? 이유는 이제 번스타인이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것이 뭐 이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아마존이 아마존닷컴에서 자체 PB 상품을 키우려는 것이 상승 이유로 보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 자체 브랜드인 파이어TV, 뭐 에코쇼, 링도어, 벨 뭐 이런 거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뜨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 보면 네이버 쇼핑을 보시면 뭐 노트북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추천 상품이 제일 위에 뜨는데 그게 이제 광고비를 많이 낸 순서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존이 자체 PB 상품을 가장 맨 위에 이제 띄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클릭하거나 이제 선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볼 때는 한 페이지에 한 40개 정도의 상품이 뜨는데 앞으로 이제 아마존 에코처럼 음성으로 지원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최대 3개 이상을 불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뭐 선제적인 대응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상품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보면 첫 페이지에 뉴스, 메일, 뭐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빼곡히 뜨죠. 그런데 구글은 서치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켜고 어디 보자 이러면서 이제 네이버의 첫 페이지에서 웹툰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메일도 확인하고 뭐 쪽지도 확인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네이버가 이제 잘 알고 첫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목적지향적이라 찾고 싶은 것만 검색하고 그것을 찾는 데 씁니다. 이런 특성의 사람들은 이제 시장을 볼 때도요. 뭐 노트북에 필요한 물건, 뭐 그러니까 노트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빼곡히 적죠. 적은 다음에 그것만 딱 사갖고 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건의 브랜드 같은 것들을 알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면도기 이렇게 찾지 않고 도루코나 질레트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네임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도 브랜드를 알리지 못하면 뭐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에도 살기 힘든데 뭐 아마존 에코처럼 그렇게 음성으로 이제 쇼핑을 하는 시대에는 더 살기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2.66%, 2.41% 올랐고요. 알파벳 2.40% 올랐고 넷플릭스는 0.8%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도 1.57% 올랐고요. 애플은 이제 전고점 대비 16.67%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시총 1위는 애플로 1.91조 달러고 시총 2위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1.57조 달러로 이제 공동 2위입니다. 1등과의 격차는 82%로 18%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지나친 기대를 경기하는 일론 머스크의 이제 트위터로 5.6% 이제 내렸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 전에 이제 5.6%가 내렸고 머스크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자체 배터리를 2022년 이전에 대량 생산할 것이라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체 생산 안 한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하겠지만 2022년 이전까지는 이제 자체 생산이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는 일단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예, 전고체 배터리, 100만 마일 배터리, 뭐 기술 혁신이나 직접 배터리 제조, 뭐 이런 파격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뭡니까?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설레발이 뉴스에서 먼저 나왔다는 얘기죠. 다만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이니 뭐 LG화학의 주문을 더 많이 넣겠다 이렇게 해서 LG화학이 올랐죠. 그래서 테슬라는 어제도 떨어지고요. 오늘도 이제 장에서 4% 넘게 이제 선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0.3%대 이제 하락 중이죠. 현실이 된 재봉쇄, 영국 식당, 술집, 야간 입장 금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조치에 따르면 24일 모든 식당과 술집은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손님을 들일 수 없다.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때 봉쇄했을 때 2.5단계 봉쇄했을 때 9시 이후에는 이제 손님 못 들였죠. 대신 이 시간엔 배달 등만 허용된다. 뭐 한국 보고 베낀 것 같아요. 또 술집에서 손님은 반드시 좌석에 앉아 있어야 되고 식당 손님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를 빼고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는 200파운드 약 3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지금 이제 그 현재 시점을 한번 이제 보자 이거죠. 자, 현재 시점이 제목과 함께 지금은 코로나 상황 초기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주제인데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라는 거죠. 자, 영국이나 이제 유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재봉쇄 나섰습니다. 영국이 제일 빠른 거죠. 재봉쇄를 나선 게. 따라서 현재는 이제 파운드화가 떨어지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떨어지고 파운드화 떨어지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랐죠. 자, 즉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달러 인덱스가 92포인트에서 94포인트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NI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몰린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금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값은 뭐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느 상황과 비슷합니까? 코로나 상황과 비슷하죠. 자,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금값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왜 금값이 떨어집니까? 코로나 초기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부도가 나고 막 이러면서 돈이 모자랐죠. 돈이 모자르니까 금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든 다음에 이자 내고요. 그 다음에 임금 주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자, 2월 말에 코로나가 창궐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스닥 주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는 100을 넘어갔죠. 지금 얼마예요? 92에서 94로 올라가고 있죠. 1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나스닥 주가와 함께 자유낙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연준이 3월 15일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하고 부양책을 발표를 하니까 채권 가격 TLT가 떨어지고요. 금값과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코로나 초기 상황이란 무슨 뜻이냐? 주가는 떨어지고 금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한 달 이상 이렇게 쭉 갈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바꾸려면 마치 3월 15일에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와 같은 조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조치가 뭡니까? 양적 완화 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제로 금리니까 아니면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경기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 파월이 연설을 했죠. 파월 연준 의장 최대한 경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기사만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 같은데 사실은 뜯어보면 별 얘기 없습니다. 22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워싱턴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효과적이다며 필요할 때까지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키를 쥐고 있는 파월 의장은 추가로 부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를 사준다거나 아니면 급여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시장에다가 현금을 주입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자신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법 만들어서 경기 부양책 통과시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이제 기댈 데가 없어요. 자, 양적 완화에서는 일단은 패드는 빼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더 빠지면 필요할 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의회는 법을 통과시킬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법관 밀어붙이는 트럼프 이번 주말 지명.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이번 주말에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라는 뜻을 재확인했다. 자, 주말에 트럼프가 대법관을 지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는 개판됩니다. 의회가 경기부양책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11월 3일 대선까지는 경기부양책 통과는 물 건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부양책 없이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저께 그 방송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소비자 지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이제 56으로 비교적 양호한데요. 소비자 지표는 8월까지는 상승을 했는데 9월부터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냐? 경제 지원책이 끊겼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는 거죠. 미국은 소비를 70%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창궐하면서 소비 심리 떨어지고요. 경기 부양책 물 건너갔고 그리고 연준도 손 놨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현재 안 좋다고 지속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주가가 그 미래에 있는 것들을 이제 땡겨서 갖고 오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갑자기 이제 또 백신이 통과되거나 뭐 이러면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도 빨리 맞는다 하더라도 내년 4월이라고 트럼프가 이제 주장을 했죠. 트럼프가 제일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 트럼프인데도 내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백신 맞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내년 여름이나 뭐 그 이후에나 이제 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또 그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이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잘 안 보이죠. 그나마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대였는데 오히려 이제 악재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10월 중순서부터 펼쳐지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 장세의 상승 모멘텀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는 악재가 많다고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시총 1위 기업이 떨어질 때마다 말뚝박기 하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관망하고 나머지는 안전을 선호한다면 달러를 갖고 있는 편이 나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TLT를 보유하는 것이나 TIF, TIP 뭐 이런 것들, TLT 이런 것들에 대한 보유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현재 이제 마이너스 10% 지점에 있으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말뚝을 박으면 마이너스 10%에 예를 들어서 나는 10%를 받겠다. 총자산에 아니면 20%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현재 이제 애플은 110 지점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지점 가까이 있습니다. 111 여기 올라와 있긴 하지만 110 지점이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103까지 한번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 한 25%니까 나는 이제 퍼센트당 1%씩 넣겠다 그러면 103일 때 총 자산에 25%를 넣는 거죠. 아니면 나는 이제 그 2배를 넣겠다 그러면 103일 때 총 자산에 50%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뚝박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더 사는 건 아니에요. 떨어질 때만 더 사는 겁니다. 말뚝박기는. 그리고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게 매뉴얼대로 끝나죠. 2020년 9월 8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전량 매도 후에 달러, 금, TIP, TLT 이런 것들을 갖고 가다가 2020년 10월 9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달러 아닌 IAU, TIP, TLT 등은 일정 퍼센트 이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정하고요. 떨어지면 손절하고 달러 들고 기다리면 됩니다. 8거래일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코로나 초기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드렸고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